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컨티뉴티 이퀘이션 유도했는데 이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density를 예측해봐라. Air fuel mixture에서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고 피스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VP, 피스톤 속도는 VP라는 속도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에어 믹스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얘를 밀도를 지금 예측해야 되니까 얘를 로우라고 할게요. 로우고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y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y축을 이렇게 잡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밀도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한번 지금 시간 있으시면 예제 9-1을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같이 펴놓고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얘의 높이를 여기에 거리를 윗면에서 피스톤 끝에 면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했어요. LT 시간에 대한 함수로 L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LT고 그 LT는 문제 주어져 있는데 L 바텀 마이너스 VPT 그죠? 바닥면 여기가 바닥면에서부터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VPT를 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죠. 또 뭐 어떤 게 주어져 있을까요? 됐나요? 어쨌든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써보겠다는 겁니다.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이제 외워야 됩니다. 라운드 오버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는 0이라는 식이에요. 이거 3차원으로 일단은 3차원으로 전개를 해봅시다. 라운드 로에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x의 라운드 로 u 플러스 라운드 로 b 오버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로 w 오버 라운드 g. 제가 이게 보니까 수업을 막 같이 하게 되면 제가 필기 틀리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교수님 글자 틀렸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필기가 틀려도 틀렸는지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책을 비교해서 책이 맞으니까 책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요 도메인 자체가 y축에 대한 것만 있고 그리고 x축과 z축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요 텀과 요 텀은 무시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라운드 로의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의 로 v 오버 라운드 y는 0이라는 식으로 식을 조금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로 t는 아까 t라고도 정의했지만 공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유니폼 할 거다 하고 가정을 할게요. 유니폼 할 거다 하고 가정할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only function of t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얘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로의 라운드 v over 라운드 y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v 속도예요. v 속도인데 오케이. 여기서 v 속도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유체가 갖는 속도죠. 이 안에 있는 유체가 갖는 속도예요. 그죠? 이 안에 있는 유체가 뭐예요? 지금 에어 퓨어 믹스처잖아요. 얘가 갖는 속도인데 얘를 속도가 0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속도는 있을 텐데 그 속도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시면 이 피스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얘의 속도는 뭡니까? 색깔 있는 걸로 할까요? 피스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맞닿은 유체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VP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 끝에서의 속도, 유체의 속도는 뭐가 되겠어요? 정지되어 있는 벽면과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속도는 0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는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죠? 실제로는 어떻게 분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리니어하다 하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리니어하다. 그렇게 되면 이 v라는 속도는 lt 분의 마이너스 vpy라고 쓸 수 있겠죠. 자, y가 lt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vp가 되니까 맞죠? 그리고 y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v가 0이 되니까 두 조건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를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로의 라운드 t는 마이너스 로의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인데 이 v란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approximate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로 vp y에 대해서 미분하고 lt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T라는 놈은 아까 초기의 문제에서 정의를 했어요. LB-VPT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분모에 집어넣어주면 LB-VPT가 되고 분자는 VP 이렇게 되죠. 자, 됐고 지금 로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t만의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t만의 함수니까 파셜 디리버티브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쓰면 로의 vp lb vp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로분의 d로는 vp over lb 마이너스 vpt 그다음에 dt 이렇게 되죠. 이거 적분하는 거는 이제 쉽잖아요. 이거 적분하시면 되고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되는데 봅시죠. 요거를 적분하는데 자. 밀도 t가 0초일 때 밀도를 우리가 로 제로라고 하면 될 테고 현재의 밀도를 로라고 쓰면 되겠죠. 현재의 밀도 현재 시간이 t이면 그때의 밀도를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0초일 때고 얘는 t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로그 형태로 이제 나올 테고 우항은 마이너스에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로그에
LB LB 마이너스 VPT가 됩니다. T 0부터 T까지. 자, 이제 나머지 계속해서 하시면 되죠. ln 로그에 로 t 마이너스 로그에 로 제로는 로그 lb 마이너스 로그 lb 마이너스 vpt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하시면 로그에 로 제로분의 로 t는 뭐랑 같다? 로그에 lb over lb 마이너스 vpt랑 같다. 그래서 로그 날리면 아닌가요?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로그 날리면 로 t는 로 제로에 lb over lb 마이너스 vpt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예, 요 문제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저희가 한 건 뭐냐면 density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구했는데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구한 값이 continuity equation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해서 이걸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족시킨 식을 봤을 때 시간에 따른 밀도는 초기 밀도 곱하기 lb-vpt 분의 lb가 되는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자, 압축이 되잖아요. 지금 압축이 되는 경우니까 밀도가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죠. 압축이 되는 경우니까 밀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 꼭 그런 식의 체크를 좀 하시면 좋아요. 자, t가 0에서 시작을 하면은 0일 때는 로우 t는 로우 제로가 되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값이 1보다 커지는 값이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렇게 되면 밀도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풀었던 솔루션이 납득이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마 로에 t에 이러한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네. 밀도의 변화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exponentially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 문제 예제 하나 제가 풀어드렸죠. 예제 하나 풀어드렸어요. 원래 수업을 하면 이때쯤 여러분들 뭐 질문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질문 없으세요? 있으시면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보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족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페어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러 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즉답을 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을 스마트 러닝에 올려주시면 공개로 올려주시면 본인 이름은 요즘 익명으로 가능하잖아요.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해요. 물론 이제 A반 B반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페어하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뭐 그래도 같은 반 내에서는 그래도 페어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이 다른 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이렇게 많이 글을 올리시고 질문하시고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예,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대한 폼 이런 뜻인데요. 별거 아니고요.
라운드로의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는 0. 이게 뭐다? continuity equation. 지겹죠? 많이 들어서 아닌가요? 하여튼 요거를 요 부분을 나눠서 쓰면 전개를 하면 얘가 v 벡터 닷 그레디언트 로. 이건 뭐 풀어서 써보면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풀어서 써보세요. 로의 다이버전스의 v 벡터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바꿔서 썼는데 얘를 어디서 많이 봤지요? 뭐예요? 이렇게 쓰면 제가 강의 초반에도 계속 이거 계속 많이 보여드리고 강조하고 하는데 얘가 뭐예요? 얘가 d over dt, material derivative. material derivative or substantial derivative를 의미하는 거죠. 오일러리안 derivativ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d로 dt가 됩니다. 플러스 로의 다이버전스의 v 벡터는 0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죠. 얘를 로를 전체 식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1 over 로의 d로 dt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v 벡터는 0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썼어요. 자, 요 관계식을 좀 설명해 볼게요. 원오블로의 d로의 dt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의 v 벡터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어떠한 작은 컨트롤 볼륨이 있는데 이 작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v 벡터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v 벡터가 이렇게 작용한다. 바깥쪽으로 작용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팽창한다는 의미겠죠. 팽창. 그죠? 얘가 팽창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소스라고도 해요. 소스.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예요. 자, 이게 크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입히게 되면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팽창, 지금 익스펜전을 얘기하는데 팽창하는 경우에 얘는 0보다 크게 되고 얘를 음수를 취하게 되니까 다시 0보다 작게 되고 그래서 팽창은 결국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팽창하는 경우에 얘는 뭐가 돼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1 over 로의 d로의 dt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게 되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돼요? 밀도의 변화율이 이게 밀도의 변화율이잖아요. 밀도의 변화율이 0보다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게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감소하게 되니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감소하게 되니까 팽창하는 이 개념이 밀도에 이렇게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팽창을 하게 되면 그렇죠? 거기에 있는 물질이 같은 양의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팽창하게 되니까 계속 말이 꼬이네요. 그러면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이 갖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4장에서도 한번 했던 비슷한 내용인데요.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계속 파란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if density change is negligible, 만약 밀도 변화가 무시할 만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오블 로의 d로의 dt는
0으로 간주할 수 있겠죠. 덴시티 변화가 무시할 만하다면 어떤 머티리얼 라인에 대해 따라가면서 이 머티리얼 라인에 따라가면서 얘를 쭉 추적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밀도 변화가 무시할 만하다 하면은 이 값이 이제 0으로 간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게 0에 가까우니까 right hand side인 얘도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이버전스의 v 벡터는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는 이퀴벌런트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된다는 거는 얘도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라운드 로의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라고 했는데 이게 밀도가 컨스턴트 하다 보면 얘는 날아가는 거니까 로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다이버전스 v 벡터는 0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머티리얼 라인을 따라가면서 이 변화를 보는 게 값이 0에 가까워진다면 결국 얘가 다이버전스 v 벡터랑 같은 의미다 하는 식으로 또 보여주셨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셔도 돼요.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까지요. 됐습니다. 잘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 내용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으면 얘기하세요. 그죠? 저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세요. 너무 양이 많다. 좀 방법을 찾아달라. 한 공부를 유체역학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느낌이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얘기를 합니다.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자,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는 Z축은 그대로 쓰고 XY축만 실린더 형태의 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Y Z 대신에 R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Z 이렇게 세 가지를 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R 방향으로 나가는 벡터를 ER 벡터 이렇게 보고 세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벡터의 방향을 이세타 방향 그 다음에 Z 방향 어디로 간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할까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E Z 이렇게 해서 R 세타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도메인,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 vs 실린더리컬이잖아요. X, Y, G 그 다음에 R, 세타, G 이렇게 Z는 둘이 같은데 X와 Y가 R, 세타로 바뀌는 형태가 돼요. 자, 갑자기 근데 항상 이런 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왜 실린더리컬이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지? 이런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실린더리컬 나오니까 실린더리컬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실린더리컬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실린더리컬 왜 배웁니까? 왜 배우냐 하면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이 XYG보다 XYG 도메인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R 세타 G에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배운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긴 실린더 형태의 파이프가 있는데 R 세타 G 이렇게 가죠. 세타는 이렇게 R 세타 R 방향 이렇게 된다 하면 결국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세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이 경우는 R과 Z 두 가지 축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3D 문제가 아니라 2D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이렇게 세타 방향으로 물리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라운드 세타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R과 Z의 두 가지 축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2D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Z축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형태이라면 굳이 얘를 Z축에 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R과 세타에 대한 2차원 문제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여기서 X, Y, G축 잡아서 이거를 단순화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X, Y, G 이렇게 잡아서 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Y, G 그냥 3D 있는 그대로 다 푸셔야 돼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편리하게 풀기 위해서는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좀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전산 유체역학 컴퓨터 이제 여러분들 3학년 4학년이니까 이런 단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특히 유체역학도 들었는데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손으로 푸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회사 가서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연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쪽 연구는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긴 좀 학부 수준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약간 지식이 좀 필요해서 대부분 이런 쪽에 잡을 뽑을 경우에는 석사 이상 학력을 좀 요구를 합니다. 석사 내지 박사. 그래서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학부에서는 대부분 그냥 그냥 관리직 쪽이 많고 구매나 관리나 생산이나 생산 기술이나 이런 쪽에 직업이 많고 연구소 쪽으로 가시려면 최소한 석사 이상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CFD를 얘기하다 갑자기 그 얘기하는데 CFD를 하더라도 3차원 문제를 풀게 되면 그죠? 예를 들어서 X축으로 제가 CFD라는 거 그냥 조금만 살짝 설명드리면 CFD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유동 현상 여기에 도메인에 대해서 유동을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유동이 이렇게 들어와서 유동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제가 풀겠다. CFD를 가지고 전산 유체역학입니다. 전산 유체역학 이걸 풀겠다 하면은 일단은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굉장히 인피니티스멀리 작은 공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미분식이잖아요.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도메인 다루는 것이 그렇게 미분 사이즈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미터 스케일이 됐든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푸냐면은 그 미분식 이렇게 나눠요. 실제 이거보다 더 잘게 나눕니다. 이렇게 잘게 나눠요. 이렇게 잘게 나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데 이렇게 잘게 나누게 되면 이 작은 하나하나의 볼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하나하나의 볼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분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그런 미분식을 적용을 한다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이제 컴퓨터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CFD를 한다는 자체는 정확한 값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실제로 이걸 하려면 점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미분이라는 건 점에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유한한 사이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사이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사식입니다. 근사식.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파이넛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죠? 미분은 인피니트하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얘는 파이넛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파이넛 엘리먼트 메소드, 유한 요소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이건 들었어야 됩니다. 지금쯤 되면. 그리고 파이넛 볼륨 메소드, 그다음에 파이넛 디퍼런스 메소드 이런 세 가지 정도 기법이 있는데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전산 연료체 공학인가요? 박희숙 교수님 하시는 수업 들으시면 이런 내용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계속 이야기 세면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근사식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XYZ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3D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X축의 요 격자를 뭐 예를 들어 격자 요 간격을 격자라고 하는데 10개를 잡았어요. Y축에다가도 10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Z축에 10개를 잡으면 1000개예요. 맞나요? 10 곱하기 19 맞죠? 1000개죠. 그렇죠? 그럼 지금 2D 문제를 푸는 거에 비해서 2D를 만약에 푼다면 내가 100개만 있으면 됐어요. 맞죠? 2D 문제를 풀면. 근데 3D 문제를 풀면 90%의 컴퓨터 자원을 더 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90%한 900%죠. 900%. 제가 100%쓸 컴퓨터의 리소스를 900%더 리소스를 써야 3D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2D에서 2D 계산이 만약에 하루가 걸렸다, 1일이 걸렸다, 그러면은 3D 계산을 가게 되면 1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격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 시간 간격도 줄여나가요. 이거는 뭐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계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축을 2개로만 줄여도 여러분들이 계산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컴퓨터 계산을 하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런 걸 활용해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게 단순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단계에서 뭐 이런 파이넛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실린더리컬을 쓰는 이유는 그 도메인 물리적인 현상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3D 문제를 2D로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또 내용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X 지금 또 돌아와서 XYZ vs R 세타 Z잖아요. 그럼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R은 스퀘어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X는 R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되고 Y는 R의 사인 세타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X분의 Y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관계 둘 간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도 유도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제목을 썼으니까 지울게요. 이걸. 자, 이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1번 자, 원래 우리 식을 보세요. 라운드로의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예요. 자, 얘는 카티전 코디네이트 아니에요. 얘는 그냥 벡터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다이버전스라는 놈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거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위키피디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뭐 혹시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치면 뜰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벡터 오퍼레이터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어요? 예, 찾아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이버전스의 A 벡터라는 것이 거기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요거 해야 되니까 다이버전스의 썸 벡터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면 위에 있는 식도 어떻게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거기를 찾아보시면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좀 이렇게 뭐라고 표기법은 살짝 다른데 우리가 원하는 표기법으로 바꾸면 라운드 원 오브 R에 라운드 R, 라운드 RAR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원 오브 R에 라운드 A 세타, 라운드 세타 플러스 라운드 A Z, 라운드 Z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식에다가 그거 집어넣으면 되죠. 라운드 로에 라운드 T 플러스 원 오브 R에 라운드 R에 R 있고 그죠? AR이 지금 A 로 V 벡터인데 U 성분만 뽑아내면 되니까 로 U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R 이렇게 쓰면 돼요. 플러스 원 오브 R에 라운드의 A 세타잖아요. 여기는 로 U 세타 이렇게 쓰면 되고 라운드 세타. 그다음에 플러스에 라운드의 로 U Z 라운드 G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얘를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오퍼레이터를 찾아서 여러분들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쉽죠?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인가요? 오늘 리뷰할 때도 설명했는데 굉장히 작은 컨트롤 볼륨을 잡아놓고 카티전 코디네이트 하듯이 얘를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그려놓고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 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같은 느낌의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런 느낌이 했다고 생각해요. 실린더리컬 맞나요? 뭐 좀 그림이 이상하더라도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자, 지금 R 방향이 이 방향이죠. R 방향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죠? 그 다음에 Z 방향이 여기 깊이 방향이다. Z 방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플럭스 일단 이 부분은 오케이. 볼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볼륨이 대략 라운드 로에 라운드 T에 매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부분이 결국 뭐가 됩니까? R, D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이 뭡니까? DZ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DR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볼륨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볼륨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approximately R, D 세타의 DR의 DZ 볼륨 이렇게 DV를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플럭스를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들어오는 플럭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로 U R에 R D 세타 DZ. 자, R D 세타 곱하기 빨간색으로 할까요? R D 세타 곱하기 DZ를 해서 이 면적에 대한 매스 플럭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나가는 방향 생각해 볼게요.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로 U R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라운드 로 U R 라운드 R 그다음에 DR 1차만 고려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DR 그죠? 이 방향이 R 이만큼 R이고 여기 DR이니까 R 플러스 DR 의 D 세타가 요만큼이 되겠죠. R 플러스 DR의 D 세타가 요게 될 테고 거기에 대한 깊이 방향의 깊이는 여전히 DG니까 DG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양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풀어서 쓰면
풀었으면 됩니다. 얘를 그냥 플러스로 잡고 얘를 마이너스 잡고 얘를 마이너스 쪽을 계산해 보면 안에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전개를 하면 로 u r r d 세타 dg 플러스 로 u r dr d 세타 dg 그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로 u r 라운드 r 맞나요? 그다음에 r dr d 세타 dg 그다음에 라운드 로 u r 라운드 r dr 제곱 d 세타 dg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텀 중에 굉장히 작은 값에다가 또 제곱을 한 거니까 얘는 무시를 해버려요. 이 텀 날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사이 것의 차이를 계산하면 얘 날라갑니다. 그럼 요 두 개 남았어요. 얘를 남았는데 일단 지금 요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물론 이 방향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얘만 대표적으로 얘만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어요. dr d 세타 dg 뒤에는 얘랑 플러스 이 부분을 하면 로 u r dr d 세타 dg 플러스 라운드 r에 라운드 로 u r r dr d 세타 d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을 전체적으로 다 날리겠다고 생각하면 라운드 로에 라운드 t 플러스 r분의 로 u r 플러스 라운드 r에 라운드 로 u r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러한 모양이 나왔죠. 물론 뒤에 더 있죠. 더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데 요거랑 지금 우리가 유도한 거랑 이거랑 r까지 해서 결국 같은 거예요. 그죠? 같잖아요. 이거 전개하면 로유 r 되죠. 그 다음에 r분의 로유 r이 되고 하나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로유 r이 되고 좀 쓸까요? 눈을 보면서 하니까 잘 안 되네. r분의 1에 얘랑 같은데 첫 번째 거 미분하면 요 텀이 나오고요. 그죠? 두 번째 거 미분하면 라운드 r에 라운드 로 u r이 되니까 그죠? 요거랑 같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위에서 보였던 것처럼 오퍼레이터를 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이런 거 유도하는 거 글쎄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몰라도 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거까지는 제가 시험에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됐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것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줍시다 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잘 되고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녹화 안 돼 있으면 오늘 저의 시간은 날아가는 거죠. Special cases of continuity equation. 자, 1번 steady compressible flow 정상 압축성 유동 steady라는 말이 뭐예요? 라운드에 라운드 t가 0인 거를 steady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식에서 라운드로의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는 0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텀이 0이 된다?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얘는 로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로가 컨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로가 컨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컴프레시블 플로우는 로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로 u 라운드 x 플러스 로 v 라운드 y 플러스 로 w 오버 라운드 g는 0 이렇게 해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카티전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오게 되면 1 오브 r에 라운드 r 로 u r 오버 라운드 r 플러스 1 오브 r에 라운드 로 u 세타 라운드 세타 플러스 라운드 로 u z 오버 라운드 g는 0. 이게 결국 실린더리컬에서 뭐다? 스테디 컴프레시블 플로우.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스테디 컴프레시블 플로우다. 첫 번째 거 스페셜 케이스 하나씩 지금 제일 근본적인 가정 안 들어가 있는 식은 얘예요. 물론 상변화까지 있으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는 상변화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겠고 상변화 없는 경우에 지금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이런 거다. 됐어요. 그죠? 잘했어요. 그리고 스테디 컴프레시블 플로우에 대한 내용 이건 가정이 없는 경우고 스테디 컴프레시블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스테디 텀만 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로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incompressible flow. incompressible flow는 어떤 경우? 로가 컨스턴트한 경우, 밀도가 일정한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식에서 얘가 날아가고 로가 이제 컨스턴트니까 밖으로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체 식에서 나누기를 할 수 있고 왼쪽 오른쪽 우항이 0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면 다이버전스 v 벡터는 0이라는 식으로 단순화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incompressible flow에서는 다음 식이 만족이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랑 똑같아요. 는 이렇게 됐었나요? 그죠? 맞죠? 네, 맞아요. 이 식이랑 지금 이 식이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나 위에서부터 유도를 해서 하나 이게 0이 돼서 컨티뉴티가 0이 되는 거나 아니면 요 식이 요 텀을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나 결국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하는 겁니다. 됐죠? 맨날 수학만 하나 싶겠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유체역학, 응용 유체역학을 하면서 왜 이렇게 수학이 많아 이럴 수 있는데 응용 유체역학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응용 유체역학이 원래 거버닝 이퀘이션도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포텐셜 플로우 뭐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전부 수학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자기가 좀 수학을 좋아했는데 그 유체역학 에서 수학을 많이 다루네 이러면서 또 유치역학에 흥미를 또 느끼는 학생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학을 좀 좋아하거나 자동차나 뭐 이렇게 로봇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다면 그런 쪽에 어떤 프랙티컬한 쪽에 그렇게 매력이 없고 나는 좀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흥미가 느껴진다면 고체나 동력학 쪽 동력학은 또 모르겠다. 고체 쪽 분야보다는 연료체 쪽, 특히 유체역학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지시면 여러분들 커리어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체역학이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체역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유체역학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가 좀 관심 있다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자기 진로를 이쪽으로 고려해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컨티뉴이티 이케이션 다이버전스 v 벡터는 0이다 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거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 유도했었잖아요. 제가 틀리면 틀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로우를 여기다가 곱하고 들어갈게요. 곱하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뮤의 라플라시안 v 벡터 플러스 로 g 벡터. 이게 뭐예요?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 우리 유도했었죠 지난번에. 그리고 얘도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에서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이에요. 얘는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에서 컨티뉴이티 이케이션이에요. 맞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비정상 상태 언스테디 프로블럼을 푼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얘는 여전히 unsteady를 살아있지만 continuity 이케이션에서는 unsteady 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얘는 시간에 따라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어떤 시간 포인트에서 unsteady problem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항상 만족을 그 현재 딱 시간 포인트에서 이거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를 뭐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은데 그런 의미가 있다. 시간에 대한 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감만이라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티전 다시 요 위에 컨티뉴이티 이케이션 다시 돌아가서 얘를 카티전과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 각각 쓰면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g는 0. 어디서 쓰인다? 이게 9-17번식인데 여러분들 책에 얘는 카티전 코오디네이트. 그다음에 1 오버 r에 라운드 r u r 오버 라운드 r 플러스 1 오버 r에 라운드 u 세타 오버 라운드 세타 플러스 라운드 u g 오버 라운드 g는 0. 9-18번식 이거는 어디 쓰인다?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쓰인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케이션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